여러분 안녕하세요. 캐나다 알렉스입니다. 오늘은 금요일이고요. 방금 퇴근을 했습니다. 제가 그저께인가 집에서 일하다가 집 앞에 있는 은행을 다녀왔어요. 저희 집 바로 앞에 스코샤뱅크가 있거든요. 스코샤뱅크는 제가 5월 달에 모기지를 열면서 처음 사용한 은행인데 볼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. 두 가지 볼 일이 있었고요. 하나는 제가 처음에 가입을 할 때 웰컴 포인트 조건을 충족하면은 400불을 캐시로 준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. 그 조건들 중에서는 첫 번째 다이렉트 디파짓 월급이 들어오면 되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는 pre-authorized payment라고 제 계좌에서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두 개를 설정해라. 그리고 세 번째는 빌 페이먼트라고 해서 핸드폰 비용이나 인터넷비를 제 은행에서 직접 결제를 하면 되는 건데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충족을 하면 되는데 저는 혹시나 병이 있어서 세 가지를 다 했습니다. 근데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안 들어오고 있어서 그것도 확인하려고 그래서 1번 그게 확인하려고 갔던 거고요. 두 번째는 힐락이라고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을 열려고 갔습니다. 그래서 그 간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영상을 켰는데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항상 은행을 옮기실 때 그런 프로모션을 챙기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RBC에서는 예전에 아이패드를 많이 줬거든요. 왜냐면 한국에서는 계좌 유지비라는 게 따로 없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돈 줘서 걔네가 그걸로 돈 또 빌려줘서 돈 벌고 있는데 심지어 계좌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캐나다에서는 돈을 내야 합니다. 거래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뭐 5불에서 10불 혹은 그 이상 비용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얘기했더니 제가 받는 렌트비를 돈으로 받고 있잖아요, 매달. 근데 뭐 다이렉트 디파짓도 뭐 이트랜스퍼 이렇게 종류가 나눠진대요. 근데 거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안 되고 뭐 pre-authorized payment도 뭐 종류가 있는데 거기 해당이 안 돼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 거기 직원이 뭐 티켓을 끊어서 물어는 보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거는 그리고 두 번째 거에 대해서 있었던 일 말씀드리고 추가로 제가 나중에 후반부에 상담을 끝나고 나오면서 RSP나 TFSA에 대해서도 질문을 몇 개 했어요. 그 얘기도 공유를 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. 제가 설명을 드릴게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는 건데 이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마이너스 통장입니다. 한국에서 마이너스 통장인데 신용을 기반으로 10,000불 그 정도의 리밋을 걸어서 계좌를 열어주면은 그 안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. 이거는 이자율이 꽤 높습니다. 제가 갖고 있는 거는 7에서 8, 이 정도 갖고 있고요. 제가 이번에 은행을 간 이유는 헬락이라고 해서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는 거죠.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이자가 프라임 플러스 5 해서 지금 뭐 5점 몇 프로가 나옵니다. 5점 몇 프로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율로 보면은 이게 더 확실히 더 유리한 거죠.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을 열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게 집값이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집값이 50만 불이라고 했을 때 은행에서는 80% 40만 불까지 이 금액을 잡아놓고 쉽게 제 경우로 얘기하자면 제가 20% 돈을 내고 샀단 말이죠. 그러면 집이 50만 불일 때 실제로 낸 금액은 10만 불만 현금으로 주고 샀어요. 제가 돈을 주고 샀단 말이죠. 돈이 그림을 제가 못 그립니다. 그래서 모기지가 40만 불 정도 남아있는 건데 제가 매달 모기지를 갚으면서 실제로 제가 내는 금액이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겠죠. 시간이 갈수록. 물론 30년입니다. 30년 동안 그럼 이 파란 색깔이 값이 증가하잖아요.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이 파란 값을 대출을 또 해줍니다. 이게 저 위에 있는 헬락입니다. 그래서 내가 돈을 더 프린서플 원금을 더 갚을수록 그 안에서 돈을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.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라인 오브 크레딧은 이자가 7% 8%잖아요. 근데 이거는 5%로 이자가 낮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런 걸로 헬락을 이용해서 그 다음 이제 프리세일을 사는 경우가 많죠. 본인이 20% 이상의 다운페이를 했다면은 더 많은 금액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열고 싶어서 은행에 갔고요. 물론 제가 20%만 겨우 다운페이를 했기 때문에 열 수 있는 금액이 사실 몇천 불 안 돼요. 그리고 집을 클로징한 지 지금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몇천 불도 안 되는데 그냥 열어두러 갔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제가 원금을 더 갚을 수가 있어요. 만약에 5천 불을 원금을 더 갚게 되면은 이 파란 룸이 5천 불이 더 생기게 되는 거죠. 그럼 제 대출은 더 많이 끌어다 올 수 있다. 그래서 이거를 열려갔습니다. 제가 예전에 헬락을 열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시점에 집값을 다시 평가를 해서 이 파란 부분만큼의 리밋을 걸고 헬락을 열어줬는데 제가 이번에 스코샤에서 갖고 있는 거는 플렉서블하게 이 금액이 스스로 늘어나더라고요. 그 전에 RBC에서 해줄 땐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원금을 제가 실시간으로 갚으면 실시간으로 룸이 늘어나는 그런 계좌를
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대출 나중에 모기지 하실 때 이런 걸 해달라고 하면은 편하실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지금 대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아직 뭐 학생들이나 워홀 오신 분들은 관심이 없으시겠지만, 내가 캐나다에서 직장 생활을 좀 했다 하면은 저는 라인 오브 크레딧이든 그리고 모기지가 있다면 헬락을 열어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은 돈이 언제 급하게 필요할지 모르고, 뭐 크레딧을 좋은 스코어를 유지하려면은 내가 갖고 있는 버짓 중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. 내 한도가 만약에 10,000불이야. 그 중에서 5,000불을 사용하고 있으면 50%인데 한도가 20,000불로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5,000불을 쓰면은 25%로 주는 거죠. 그래서 한도는 높을수록 좋다. 그리고 오래된 카드는 죽이면 안 된다, 뭐 이런 거 아시죠? 저 같은 경우는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너 리밋 올려줄게 라고 연락이 오면 무조건 억셉트를 하고요. 그리고 라인 오브 크레딧 같은 경우도 룸을 올릴 기회가 있다면 항상 올리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, 본인이 소비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잖아요. 그런 분들은 이런 거를 모르셔도 괜찮습니다. 본인이 회사 생활을 한 3년 했다. 근데 저금을 하는 게 뭐 한 1,000만 원도 안 된다, 1,000만 원 저금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소비 조절을 먼저 하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들고요. 혹은 소비 조절을 하거나 연봉을 올리는 게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라인 오브 크레딧 그리고 헬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. 제가 또 있었던 게 뭐냐면은, 전 라인 오브 크레딧이 스코샤에 한 개가 있어요. 근데 스코샤에서 새로운 오퍼가 왔어요. 새로운 라인 오브 크레딧인데 RRSP를 위한 라인 오브 크레딧을 주겠다라고 연락이 왔어요. 이게 뭐냐면은 RRSP에 돈을 더 넣으면은 연말정산할 때 세금을 돌려받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걸 처음에 오퍼를 받았을 때 나는 RRSP를 더 추가로 넣을 생각이 없으니까 이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은행 직원이 이거를 그냥 라인 오브 크레딧으로 바꿀 수가 있대요. 일단 수락을 하고 바꾸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직원이 이렇게 수락을 하고 용도를 바꿔줘가지고 저에게는 새로운 라인 오브 크레딧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, 이거는 대신에 이자가 8점 몇 프로였습니다. 꽤 높았죠. 원래 갖고 있는 거는 7점 몇인데 8점 몇이었고요. 은행 그 직원이 또 하는 얘기가 네가 몇 가지의 라인 오브 크레딧을 갖고 있으면은 이거를 합칠 수 있다. 합치고 심지어 작은 이율을 가진 라인 오브 크레딧이랑 매칭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합쳐서 낮은 이율을 따라가는 거를 만들려고 합니다. 그래서 룸이 2배로 늘어났고, 그리고 이자도 낮은 걸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죠. 그래서 이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. 이게 저 은행 잠깐 갔는데 그 상담 어드바이저랑 얘기 진짜 많이 했고요.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막 캐시가 많아지거나 저의 재정 상황이 엄청 좋아지는 건 아닌데, 이외에 여기 마이너한 이렇게 팁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막 그 어드바이저랑 얘기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게 과하냐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다. 실제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챙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왜냐면 라인 오브 크레딧 또 룸이 꽤 있거든요. 여기 스코샤 말고 다른 은행에도 있고,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놔요. 일단은 언제 쓸지 모르기 때문에. 뭐 RBC에도 있었는데 걔는 이제 그냥 안 쓸 것 같아서 걔 있나? 왜냐면 이거 사용을 안 하면은 돈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요거를 했고, 다 정리를 하자면은 헬락을 열었다. 그리고 라인 오브 크레딧도 새로운 오퍼가 와서 그것도 받아서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라인 오브 크레딧과 합쳐서 낮은 이자로 맞출 수 있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본인이 소비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. 이 얘기가 끝나고 그 선생님께서 너무 잘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신나가지고 또 RRSP, TFSA를 물어봤어요. 근데 둘 중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지금쯤 되시면,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두 개의 차이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? RRSP는 인컴 소득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미 냈던 혹은 내야 하는 세금을 돌려받는 거고, TFSA는 발생한 주식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. 저한테는 둘 다 너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. 그러니까 RRSP를 통해서 지금 당장 내는 세금을 낮출 것이냐, 혹은 TFSA를 통해서 나중에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일 것이냐, 장단점이 있는데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, 자꾸 선생님이라고 그러지,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둘 다 좋다. 그리고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다. 자기가 주어진 상황에서 맞다고 생각되는 거를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명쾌했던 게, 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둘 다 똑같이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. 근데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케이스는 지금 연봉이 10만 불인데 한 5년 정도 있다가 연봉이 20만 불로 뛸 것 같다, 30만 불로 뛸 것 같다라고 하면 RRSP를 저금해 뒀다가,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고 룸을 아껴뒀다가 그때 가서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맞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그때 되면은 텍스 브라켓이 뭐 40 몇 가지 올라가니까 그거를 줄이는 게 맞겠죠.
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의 5년 뒤에 연봉이 그렇게 오를 것 같지가 않아요. 본인이 뭐 10년 후에도 연봉이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 않다. 그러면은 굳이 RRSP 룸을 아낄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리고 본인이 집을 살 계획이라면은 First Home Saving 어카운트를 사용하시면 되고. 근데 RRSP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조태가 생각하는 거는 뺄 수가 없습니다. 강력하게 내가 소비 조절이 안 된다. 그냥 넣는 거죠. 근데 비상금 정도는 남겨놔야 되고 또 그런 게 있어요. 제가 영상 찍기 전에는 나는 5년 뒤나 10년 뒤나 연봉이 그렇게 미친 듯이 오를 것 같지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나를 제한하는 것 같아. 리밋을 주는 것 같아. 나는 5년 뒤에 연봉이 팍 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TFSA에 하는 게 좋지 않나.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? 저금을 하는 거다. TFSA든 RRSP든 그런 거 고민을 하는 것보다 일단 넣는 행위가 중요하다. 그리고 그걸 넣어서 주식을 투자하는 데 사용하면 좋겠죠? 그리고 거기 선생님이 또 말씀하시는 게 자기네들은 고객한테 단기 투자를 권하지가 않는데요. 적어도 5년, 10년.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뭐 비과세 해가지고 5년 채우면 비과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.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5년, 10년 동안 저금을 하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. 그런 상품들을 보면서 지금만 생각하면은 은행 말이 맞습니다. 5년, 10년 저금하고 오랫동안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.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TFSA를 했고 주식을 하나를 샀습니다. 그리고 아마 이번 달 말에 또 월급이 들어오는 시간이 되면은 한 개 또 사려고 하고 있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뭘 샀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요즘 한국 사람들은 진짜 은행을 안 가잖아요. 앱으로 혹은 웹으로 다 되니까.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캐나다에서는 실제로 은행을 방문해야 될 일이 진짜 많았어요. 뭐 뻑하면 은행 방문해야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늦고 그렇기 때문에. 근데 요즘에는 너무 앱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갈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은행을 가시게 되고 특히 텔러가 아니라 앉아가지고 어드바이저를 만날 일이 있다면은 뭐 자산관리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한번 물어보세요. 거기서 그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럼 오늘 이제 금요일 밤이라서 저는 퇴근하고 편안한 주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이번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파이팅!